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추세 살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미더스타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랜만에 하락 마감이어서 그런지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3월 민간 고용이 2월보다 하락을 했고요. 시장 전망치보다 내려가면서 이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미증시와는 디커플링됐던 우리 시장이 이런 경기 침체 그림자로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쉬어갔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는 전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나왔던 이슈였죠. 이 미중 분쟁으로 히토류 관련 제재가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을 그려갔습니다. 2,488선으로 시작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로 전일 대비해서 1.44% 하락하면서 2,459선으로 어제는 2,500선에 바라봤지만 오늘 2,460선까지 깨지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만이 들어왔습니다.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거세게 물량을 출하했고 철강, 금속과 IT 업종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2조 원 가까운 아주 큰 물량을 던진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만 장 마감 1시간 정도를 앞두고 이런 에코프로 BM 쪽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어느 정도는 줄여냈습니다. 어제 대비 0.78% 내린 865.58포인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홀로 사자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은 팔자세를 보였지만 이 2차 전지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물량을 담아낸 점 체크됐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달러 강세로 어제 대비 8원 60전 상승한 1,319원 1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사실 네.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다고 제가 네. 시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미국과 중국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리지만 사이가 좋게 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미국이 일단 뭐 1등 국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재 국력으로도 뭐 국방력으로도 1위 국가를 이제 계속 고수한 지가 약 뭐 세계 2차 대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50년, 60년 이제 80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엄청나게 떠올랐어요. 엄청나게 떠오르고 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무역 분쟁을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 네. 이제 미국과 중국과 세금 싸움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꺼내는 카드가 이제 네. 히토류 그리고 대두 이런 종류를 많이 꺼내서 얘기를 하는데 히토류에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유니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로 굉장히 또 이제 이슈가 됐을 때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도 터지고 바닥 구간에서 엄청난 시세를 내는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슈들이 두 번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IRA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배터리 핵심 광물, 이 광물을 주로 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물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IRA 수혜주다 하면서 한번 올라왔고 IRA 수혜주다 하고 올라온 다음에 오늘 올라간 거는 이제 중국 히토류에서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근데 유니온 하면은 딱 아마 매매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 IRA 광물에 대한 부분보다는 히토류, 희귀금속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갈 때가 굉장히 또 강해요. 이 종목을 한번 보면은 최근 네. 구간에 2월달 4,900원, 5,000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8,700원, 약 60%,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가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네. 단기간에 이러한 급등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더 상방을 향할 것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종목들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서 공략을 하면 누구나 또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언제 뉴스가 나오고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내봤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테마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매매하면 좋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들 잡아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토류 관련주, 이 유니온 앞으로도 추가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 자세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분쟁이 나오면 꼭 오르는 업종입니다. 이런 히토류 관련 종목 오늘 유니온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 발표로 핵심 광물 중요성 부각과 함께 중국의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재료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뿜어냈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테마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야기해 주셨네요. 말씀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앵커님 그 네.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십니까? 네, 반짝반짝.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가지고 온 알 게 것 이제 같아요. 금. 반짝반짝. 그렇죠. 금일까요? 네. 네, 금에 관련된 특징주인데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특징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엘컴텍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해서 정말 뭐 크리스마스 이브 전부터 해가지고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100%, 150% 정도 엘컴텍의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금이 부각이 되는 것이 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엘컴텍의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796원? 정말 동전주를 하고 있던 친구가 지금은 오늘 또 2,335원을 찍어주면서 와 정말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요인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올해 들어서 국채금리가 이제 한 63bp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2월 들어서 이제 좀 반등에 들어서고 3월에는 이제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발언들로 인해서 이 그 채권 금리 자체가 5%까지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다 이 정도로 상승을 해줬는데 또 은행 사태 이슈가 터지면서 자, 이 채권에 대한 이 인식보다도 야 이거 채권도 좀 위험하다. 채권보다는 좀 이 금 관련돼 가지고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좀 여기 네. 엘컴텍에 보면은 좀
다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선들이. 그러면서 수급들이 좀 많이 몰리면서 오늘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 1,900개 정도 종목이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엘컴텍은 장중에 이제 한 19%까지도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게 엘컴텍이고, 지금 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또 신흥국가들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인도 같은 친구들을 보면요. 작년 들어서 이제 금의 이제 매수가 한 790톤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2월에 또 조사한 결과로는 금의 매입을 한 3톤 정도를 더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흥국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안전자산에 대한 이 선호 심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엘컴텍, 금 관련주인 엘컴텍의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엘컴텍이었습니다. 오늘 장중 20% 급등, 또 상승도 12% 마감 정도 되었는데요. 지난달 세계 금융 불안 여파로 안정자산에 속하는 금의 시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도 55년 만에 최대인 점, 또 미 국채금리의 하락과 신흥국에서 금 매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네. 사실 이거는 좀 안 좋은 쪽의 특징주다라고 해서 사실 무대를 뒤집었다라기보다는 네. 더 보유하신 분들 혹시 걱정되실까봐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본 종목인데요. 엔디포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 전일 이제 대유도 그렇고 엔디포스도 그렇고 이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거의 40%, 50% 가까운 어마어마한 하락폭이 나왔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기존에도 계속해서 하락하던 추세이고, 저는 사실 여러 번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구름대 아래 자리들, 그냥 매수로서 별로 기준이 없는, 당장 올라갈 만한 자리가 아닌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싸다고 매수하는 전략을 다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이슈를 타면서 안 좋은 쪽의 이슈를 탔습니다. 책임 경영을 외치던 이제 뭐 이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네. 대표가 조직과 이제 횡령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사유거든요. 대표이사의 횡령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하한가에 갔고요. 그게 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5%에 가까운 하락폭이 나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그 거래량까지도 엄청나게 동반을 하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사실 반등을 바라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웬만하면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하한가 가기 전에 막 떨어질 때, 그럴 때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 지금 만약에 보유하셔서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물타기를 해서 자금을 늘리거나 이런 투자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고를 때 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가,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싸서 이제 올라오면서 추세를 만들고 바닥을 다지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또 현명할 수 있다. 네. 엔디포스 같은 종목들 걱정하시면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종목들을 그냥 이제 장투하고 뭐 이제 물타기에서 빠져나올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손실 금액이 더 커지는 불상사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도 또 케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내려가는 종목도 있다. 내려가는 종목들에 너무 이제 물타기하고 막 이 종목에 절대로 손절 안 하겠다, 내가 어떻게든 빠져나오겠다, 이런 전략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디포스는 우려되는 주의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어제 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을 보였고요. 이 오늘 횡령 악재 안 좋은 이슈를 타면서 거래량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등은 어렵다 보고 계시고 보유 중이시라면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네.
그 많이 말씀드리는 주제가 약간 신재생 에너지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 일단 전략주도 많이 기다리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특징적으로 가지고 온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전을 외쳤던 것 같은데 네. 그 원전에 또 맞춰서 음. 또 같이 산업이 활성화될 네. 사- 탄소인가요? 아우 또 맞나요? 우리 앵커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 이제 네. 가지고 온 게 이제 탄소 배출에 관련된 기업이고요. KC 코트레일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들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500선 그 상단에 부딪히면서 오늘 또 조정을 받아준 상태고 오늘 앵커님께서도 그 종목 그 이제 시황에서. 시황을 네. 말씀해 주실 때도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지금 내일 또 삼성전자랑 LG의 이 잠정 실적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시장 입장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진짜 시장에서 전 특징적으로 봤던 게 이 KC 코트레일, 요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중에 한 25%까지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원전을 얘기하고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현금 자체가 지금은 긴축 상황인데 야, 이 경기 침체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돈을 쓰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거든요. 근데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 이 탄소 포집 관련된 산업들에 속한 종목들은 최근에 뭐 그렇게 활발한 거래량도 없었고 상승 흐름도 잘 나타나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 쪽도 그렇고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네. 많은 친구들의 수급이 몰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 탄소 포집 관련 친구들의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친구들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요. 유럽 쪽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탄소 쪽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소를 별로 신경 쓰진 않고 네. 싸게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상당히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또한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66%가 여전히 석탄과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탄소세가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이 탄소세를 매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출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들에 한해서 더욱더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유럽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출해서 이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하죠. 거기다 세금까지 플러스를 한다고? 그쵸. 그럼 사실 남는 장사가 그쵸. 아니거든요. 적자죠. 그쵸. 정말 적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철강 회사들이 지금 탈탄소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포스코 친구들이 포스코 친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강, 알루미늄, 뭐 이제 시멘트, 비료, 전기 이 친구들이 정말 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히 정말. 네. 왜? 요거를 안 하면 정말 이 아시아의 국가들의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탄소 포집 관련주 친구들 특히나 뭐 KC 코트레일도 그렇고 KC 그린홀딩스 요 친구들도 같은 섹터군에 있는 친구들인데 요 탄소 포집 관련 친구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KC 코트레일 전문가님께서 친환경 쪽을 봐주고 계시는데요. 탄소 관련해서 집중해봐야 하는 시기다. 미국, 유럽의 탄소세 도입 부분과 수출 국가로서 우려되는 부분, 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마지막으로 철강 회사들의 탄소와 기술 구축 등 모멘텀 자세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탄소 관련 업종들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준비한 거는 네. 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글로벌적으로 네. 상당히 변화가 빠른 것 같아요. 네. 도대체 그리고 야 이게 진짜 지금은 어떻게 제가 첫 번째 특징적으로도 말씀드린 게 금에 관련돼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에컨텔. 그만큼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멈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침체가 오르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주식 투자 안에서 항상 힘든 일들은 많았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들은 많았어요, 여러분들.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요. 아니면 미중 갈등도 있었고요.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수익이 나는 섹터군들과 종목군들은 항상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이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증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방향,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물류산업 관련주 K-엘렛인데요. 최고가 수익률 9% 달성한 후에 3월 16일부터 장대 응봉 나오고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엘렛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노랑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 갭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었어요. 전날 시간에 상한가 갔었던 시점에서 바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걸 지금 다시 매수해봐도 되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당장은 매수로서 메리트는 없어요. 물류 관련주이고 실적이 굉장히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의 흐름이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또 쉽지가 않다. 원래 바로 가야 될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3월 16일 자리에서 241선에 대한 흐름을 돌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메인 테마가 이 당시에 뭐였죠?
2차 전지고 리튬이었단 말이에요. 그 2차 전지 리튬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움직이려는 모습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사실 장기 투자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빠른 자금 회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일단 가지고 있다면 장투로는 봤을 때 다시 나중에 올라갈 여지는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올라갈 힘은 없으니까 좀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노란톡방 오시면 이런 단기간에 9% 정도 수익 나는 거 다 노려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여해 주셔서 수익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L의 오픈 채팅방에서는 갭으로 뛰었을 때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면 단기로는 올라오기 어렵고 장기 투자 관점 제시해 드렸고요. 매수 구간으로도 역시나 메리트 없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0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주 삼보모터스인데요. 상승 흐름 보이는 테마 자율주행 소개해 주셨고, 오늘 장중에 6,100원 최고가 달성을 했는데 또 음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삼보모터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 그 앵커님도 다른 전문가님들을 많이 만나보겠지만, 네. 그 아마 시청자님들도 자율주행을 저만큼 세게 밀거나 이제 자율주행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전문가 아마 드물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모터엑스. 자율주행을 정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2차 전지 이후에 갈 만한 테마가 딱 자율주행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트렉스도 제가 2번이나 추천을 드렸죠. 2번이나 추천을 드린 이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보모터스도 계속해서 지수가 밀리든 아니면 뭐 시장의 메인 테마가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2023년 이후의 흐름인데 네. 이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양봉, 음봉이 섞이면서 나오고 있긴 한데 거래량이 아직도 터지지 않았어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지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자리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가 매수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높잖아요. 그런데도 매수해도 된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2, 3%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 20%, 30%까지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침체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구름대 아래로 가면은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KL랩도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장기간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당장 올라가기 어렵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구름대를 돌리면서 다시 흐름을 상승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에서 더 좋게 계속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보모터스는 실적도 따라오는 종목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기업이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이제 조 단위로 이렇게 매출액이 찍히고, 그리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자율주행 테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세한 전략은 누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의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으로 2차 전지 후에 갈만한 자율주행 테마로 정해져 있다 계속해서 의견 주고 계십니다. 또 거래량 터지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 예상 주시면서 보유와 함께 지금도 매수 가능 구간으로 10% 이상의 수익률 예상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화장품 관련주 코리아나인데요. 최근 5개월일 정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약세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코리아나 또 어떤 AS 주실까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처음에 방송 추천할 때 나올 때 2월 초에 딱 그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흐름이 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2차 전지나 AI가 그 정도로 막 메인 테마가 아니었었고 2차 전지가 이제 막 에코프로 빌드에서 이제 막 출발하려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 기대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약간 오르는 구간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내려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도 많이 없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은 따라오는 종목입니다. 화장품주들도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때 뉴스를 받고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테마가 돌 때가 있거든요. 화장품주들도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알만한 기업들, 뭐 토니몰이라던가 실제로 사용하는 LG생활건강이라던가 이런 화장품들, 그냥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적으로 연결될 때, 그럴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화장품이라고 보는데, 네. 리오프닝은 사실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죠. 이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는 건 사실 뭐 장초로는 괜찮습니다. 장초로는 괜찮지만 K일렛처럼 당장에 올라갈 힘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당장 매수하는 건 좀 어렵다. 하지만 이 흐름이 돌아가는 시점이 있어요.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3,300원 정도 약 지금보다 10% 정도 비싼 가격이더라도 네.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 이 정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관심주에는 넣어두세요. 관심주에 넣어두시고 화장품 업종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이고 지금 물타기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이다. 네. 흐름이 더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올 때 3,300원 내외 구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전반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좋은 회사이나 뉴오프닝, 화장품 관련주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장기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요. 매수는 지양하되 3,300원 올라오는 구간 확인하면서 그때 매수 전략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9일에 매수했던 가전제품 전자파 관련 종목 상신전자인데요. 앞자리 4를 목표로 보고 계신다고 말했고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신전자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사실 테마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네. 보고 분석을 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한번 보면은 요 구간대. 근데 이 구간에서 보면 양봉이 10개가 나왔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양봉 10개가 나오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양봉 10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건 정말 드물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수가 떨어질 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그 지수가 꺾이던 3월 중순 이 무렵에 양봉 10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앞자리 4자로 바뀔 종목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바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 가까운 이제 17% 이상의 시세를 냈고 바로 다시 13% 이상의 시세를 내고 그리고 나서 원래 주가가 올라갔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 횡보를 하는 게 다시 한번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3,500원보다 3,800원은 비싼 가격이에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영역이 있고 상신전자 같은 경우엔 거래량이 많이 없고 테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새로운 뉴스를 엮으면서 다른 테마에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대조주로 있는 종목인데 미래나노텍이 리튬 테마를 엮으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거든요. 네. 미래나노텍에 대한 차트도 잠깐 살펴보면 이거는 리튬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상신전자 역시도 세력들의 매입 흔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종목이고 미래나노텍처럼 엮이면서 바닥 구간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보인다. 차트 흐름상에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이미 15% 수익이 난 종목이지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그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전자 상방 열려있다. 새로운 뉴스로 엮이며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도 AS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9일에 매수했던 KG 모빌리언스인데요. 화요일 날 나와서 AS 주시고 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런 네.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네, 오늘 또 어떤 말씀 들어볼까요? 그 이제 백승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나만큼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한 전문가가 없다라고 그쵸.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만큼 KG 그룹에 아, 대해서 그러니까요. 좋게 말하는 사람 네. 없다. 여기 프로그램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KG 그룹 자체가 이제 KG 모빌리티에 대한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라기보다도 불발이라는 뭐 헤드라인들을 보셨을 거예요, 기사에서.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좀 강렬한 단어예요. 불발이라고 하면은 아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제가 화요일 날이죠. 딱 화요일 날 장 마감이 끝나고 그 기사가 나오고 제가 이 TV 방송 출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KG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 KG 그룹입니다라는 이 문장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경기 침체도 우스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친구들이 KG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다 죽어가는 쌍용차를 인수했냐? 아니죠. 왜? 더욱더 이 KG 그룹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쌍용차를 저는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흔들릴 KG 그룹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날, 화요일날 기사가 터지고 이제 수요일날 KG 그룹 친구들의 그 네. 주가가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KG 모빌리언스도 그렇지만 KG 네. 스틸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G 어. 스틸은 오늘 뭐 하락장이라고 말하기가 어. 무색할 정도로 네, 강세네요. 거의 뭐 8%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은 가자 KG가 움직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KG가 무너질 KG 그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러한 기사들이 나와서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야 이건 정말 저가 매수의 찬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KG 스틸이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KG 그룹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친구들 되게 의미가 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KG 모빌리언스는 여러분들께서 무난하게 잘 홀딩을 하셔서 목표가까지 잘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도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으로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이야기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일에 매수했던 위니아 에이드, 미세먼지 또 애플페이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주가가 계속해서 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 위니아이드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이러시더라고요. 아 골든마우스님 네. 혹시 어제 이제 봄비가 왔잖아요. 봄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귀한 그쵸, 그쵸. 손님이라고 그쵸. 되게 옛날부터 그런 말들을 네. 했는데 아니 봄비 마냥 위니아이드 차트도 네. 흘러내리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차트를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되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라는 게요. 이게 지금 봄비가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어오는 게 미세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도 못 막는 공기청정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청정기 시장이 지금 30조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정말 이게 30조요? 아니 경기 침체가 맞나요? 이게 경제가 힘든 거 맞나요?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공기청정기 지금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중국이 여러분들 리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돌리고 있다는 소리죠.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할 수는 없을지언정 이거를 손절하는 방향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니아이드 주가 밀린 부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공기청정기 수요 부분 짚어주시면서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4일에 매수했던 DLENC와 또 3월 30일에 매수했던 SGNG 같은 원전 관련 종목으로 함께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DLNC도 네. 그렇고 SGNG도 그렇고 사실 DLNC는 이제 건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건설로 건설 보죠. 친환경. 네. 이 전통 산업군보다는 네.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DLNC랑 SGNG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근데 좀 차트를 먼저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DLNC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사실상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그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감익이 많이 됐습니다. 감익이 많이 된 부분을 주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시젠도 그렇고 네. 시젠과 비슷한 수젠텍이 올라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바닥을 찍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재료, 새로운 테마가 발생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이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부터 해외 플랜트나 아니면 미래 먹거리 원전에 대한 그 사업들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하고 지금 그 수익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별로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은 적자를 보는 기업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건데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친구거든요. 그럼 주가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밀리게는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밀리기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사실상 지금도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DLNC 같은 경우. 오늘 여러분들도 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되게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현대건설은 오늘 한 4%까지도 뭐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현대건설도 제가 DLNC와 마찬가지로 미래먹거리 원전 쪽으로 좀 그 투자 포인트를 가지시고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DLNC도 무난하게 홀딩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SGNG는 함께 네, 같이 해주신다고 SG. 해놓고 SGNG. 네, DLNC 해주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한번 들어볼게요. SGNG도 그러면은 같이 그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SGNG는 제가 왜 이거를 추천주로 갖고 왔냐. 지금 어떻게 보면 5거래일 연속 SGNG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거래일 정도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원전 관련주 보면은 G2파워가 대장주로 올라가고 일진파워 올라가고 뭐 피코그램 이런 친구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SGNG도 원전 관련주거든. 근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선침의 입장에서 우리가 더 빠르게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좀 시장이 밀릴 때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장이 조금 밀린다라고 했을 때 같이 종목들도 밀릴 때 여러분들께서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이 매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LNC 하반기 해외 플랜트 원전 부각 재료 등으로 주가 더 밀리기 어렵다. 지금은 매수 가능 보유로 의견 주셨고요. SGNG도 역시나 조정 구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골든바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가 뭐겠습니까? 지금요? 2차 전지죠. 2차 전지 네, 2차 전지를 지금, 빼놓고는 시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에코프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저도 궁금하게 쳐다보고 있는 시점인데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져야 될 영역에서도 기간 조정,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오고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2차 전지를 빼놓고는 시장을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2차 전지가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야겠죠. 오늘 가져온 종목은 나인테크라는 종목인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2월달, 3월달에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2차 전지 이제 소재 부품주인데 최근 구간에 이제 3월달, 4월달 들어오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LG전자와 이제 207억 원 규모 2차 전지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이 207억 원 규모라는 것이 작은 규모가 아니죠. 이 종목의 이제 매출액을 봤을 때 매출액의 거의 20%, 30%에 가까운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매출액 규모의 계약이 나왔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종목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2차 전지다.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가에 떠있는 종목보다는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을 또 매매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나인테크에 대한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이 종목은 당장 내일 시초가에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지금 딱 올라오고 나서 적당한 눌림을 딱 준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수도 살짝 밀렸잖아요. 지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사는 것은 사실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지수도 적당히 눌렸고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이런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다. 세력들이 들어오고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좋다. 여러 번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네. 나인테크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면요.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목표 가격 한 4,1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려야겠죠. 손절 가격은 약 3,4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뭐 손익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지금 당장 매수해도 좋을 것 같은 종목 나인테크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전히 2차 전지 흐름이 강하다. 2차 전지 중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 나인테크 추천 주셨습니다. LG전자와의 공급 계약 부분 재료와 함께 실적도 받쳐주기에 앞으로의 상방 예상해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10%에 목표가 4,100원, 손절가 3,4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볼게요. 제가 화요일 날 네. 좀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 좀 많은 종목군을 네.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세니트라는 종목이 뭐 철강도 하고 네. 시멘트도 하고 네, 의약품 맞아요. 사업도 합니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오늘 종목도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 맞나요? 세 가지나 아, 네. 세 가지나 네 가지가 있는데 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추천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이쪽 그 리오프닝 관련주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면 OLED 그리고 또 2차 전지 검사 장비 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네. 챗GPT 관련된 아, 빅데이터 굉장히 AI 다 강한 관련된 테마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되게 야 이거 유행에 모여 있는 네. 뜨거운 테마들이 모여 있는 사업군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 흑자도 전환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기술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한번 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친구의 별명이 뭐냐면 이제 부드럽고 센 놈이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한간의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부드럽고 센 놈이 왔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눈치를 채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흐름이 매우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도 같이 동반을 해주면서 이제 상승을 해줬던 종목이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뭐 AI 그 빅데이터 요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시장에서도 그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졌던 것도 있었고 지금 보면은 이 친구의 소프트센이 이제 액면 분할을 합니다. 이제 액면가가 500원인데 200원 정도로 분할을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액면 분할을 하는데 이제 상장 규정에 따르면은 한 20만 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의 우선주 같은 경우에 14만 주 정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액면 분할도 하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바쁘게 움직입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수익률 자체는 10%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OLED, 2차 전지, 챗GPT 이렇게 세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뜨거운 테마들이 모여있는 종목이고요. 기술력 바탕으로 영업이익 올라오면서 작년 4분기 흑자 전환되었고 부드럽고 센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8시부터 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장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네, 오늘도 하락을 하고. 오늘도 네. 아니 지수가 이제 막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막 86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고 있고 지금 코스피 지수도 2,500선을 뚫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도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정말 확률적으로 90% 이상 확률을 냈던 그 투자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좀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큰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